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9가지 조언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이끌어줄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나아 보여.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모든 결과와 책임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랑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요처럼 느껴지거나 부담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신의 오랜 꿈을 좇아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한다면 우리는 그 용기 있는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지금 시도하기엔 너무 무리야. 라고 말하며 반대하거나 만류한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아마도 깊은 실망감과 함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심한 참견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이며 우리 자신에게도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질문하며 캐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이 타인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큰 불편함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친구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야? 혹은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딩크족은 나중에 후회한다던데?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상황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배려심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질문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도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며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무척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웠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때마다 마음속의 공허함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과도한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을 유발하지만 만족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는 바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단정 지어버리곤 합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늘 불평만 해. 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관찰한 행동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무관심해 보이는 행동 속에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늘 무표정한 얼굴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그를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심한 알레르기 때문에 식사를 조심해야 했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먹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오해를 풀고 나니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시야를 좁히고 편견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배경과 상황을 헤아려 보는 공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소문과 험담이 생성되고 유포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며 종종 진실과는 거리가 멀거나 심지어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들은 이러한 말들에 쉽게 흔들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하여 타인을 오해하고 불필요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주변 사람들의 험담에 휩쓸려 특정인을 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직접 그 사람과 교류하면서 제가 들었던 소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사실과 달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후회는 지금도 저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직접 판단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품격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차단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에 빠져들곤 합니다. 친구의 화려한 직업, 동료의 높은 연봉, SNS 속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 등을 보며 자신은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자책하거나 반대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불만족과 질투 또는 오만한 태도를 낳으며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으며 다른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주변 친구들이 졸업과 동시에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평범한 상황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나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고,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우리만의 빛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아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불필요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마법사와 같아서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 후회하고 때로는 미래로 날아가 불안해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들며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힘들게 만듭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즉, 걱정의 90% 이상은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너무나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표를 망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준비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면 어쩌지? 와 같은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정작 중요한 발표 준비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 때문에 발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걱정의 고리를 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세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미래 준비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아무리 후회하고 집착한다 한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실수나 아쉬웠던 순간들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시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식으로 끝없이 후회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중요한 시험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저는 그 실수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 이후 저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 삶이 다시 활력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기보다는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이지만 과거가 우리의 전체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와 집착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와 치유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세요.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않는 지혜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매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 그 기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 중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늘 미루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 나중에 은퇴하면 가야지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다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결국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큰 아쉬움과 후회를 하셨는지 저에게는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직접 용기를 내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나 책임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거나 작은 부분부터라도 실천해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비싼 재료부터 사기보다는 작은 스케치북에 낙서하듯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혜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9가지 지혜는 우리가 삶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견을 멈추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태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으며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으셨나요? 혹은 여러분은 이 외에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전해드릴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는 금빛 철학입니다.